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성이 있는 사주인데 인성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면 이제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인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혹은 그 일간이 약해서 그 인성을 끌어쓸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인성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정서불안에다가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해서 사춘기 때 되면은,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애정결핍을 이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어떤 갈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렇게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애정을 잘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사춘기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애정, 그 결핍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성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거기다 특히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애정결핍이 오면은요, 푹 빠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성인이 돼서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애정결핍으로, 실질적으로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아무 남자나 만나는 그런 사주 유형이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6번 봤는데, 정축년, 병호월, 신묘일, 경리시에 되는 이 사주의 특징이,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인성이 지금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편인으로 되어 있죠. 자, 인성이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인과 아웃이 잘 안 되고 있죠. 신금에서, 여기 신금이 이렇게 이제 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금인데 금을 생겨주는 게 토잖아요, 토. 그 다음에 이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가 또 실질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이게 균형이 맞는가. 자, 이 토를 우리가 인이라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이건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입력과 출력이 잘 맞았을 때 사주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요 신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받아들이는 인성이 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주에 있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간을 기준해서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월주의 병호, 그 다음에 신묘, 경인에서 이 일간을 봤을 때 거의 이렇게 다 몰려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 연주만큼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요 월주를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보면은 연주 같은 경우는 산 넘어 있다고 본다는 거야. 좀 이해를.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 이게 지금 편관이죠. 편관. 요거는 편인이죠. 이렇게 관인이 있는데 요 관인 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병호 때문에 방해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인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 현상이 오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항상 속이 허하다 보니까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리고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이성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는 거야. 편인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이 편인은 어느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이성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푹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편인 자체가. 근데 정의는 그거를 다 이렇게 검열을 해봐요.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편인은 시간도 갖지 않고 내가 편협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푹 빠질 수가 있는데 이 편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신금 입장에서 이걸 끌어올 수가 없죠. 특히 이 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생금, 여기 토생금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토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내가 스스로 생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금한테. 그럼 금 입장에서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신금 입장에서 끌어다 쓸 수가 지금 여건이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이게 실제로 인성, 편인 자체가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주인공은 어머니 영향을 받지 못한다. 쉽게 설명하면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몸은 잘할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불안해. 내가 어렸을 때 울타리가 없다는 거지. 이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게 항상 불안하게 자라. 그러니까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어떤 이제 이런 이 사랑을 받는데 그 자체가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사랑인지 이걸 판단하지 않고 그 결핍에서 오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냥 바로 훅 빠져버린다는 거야. 특히 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을 조금씩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어떤 후환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빠져버리는 게 편인 구조예요. 그래서 편인이 그래서 생각도 많고 또 이 어떤 결정하는 그 자체가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연주 같은 거, 여기에 있는 편관이나 이 편인과 인연이 없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이 편인이 어머니라고 봤을 때 어머니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돼? 어머니의 정을 받지 못한다. 인연이 없다. 이 편관도 마찬가지죠. 이 편관. 실제로. 지금 편관이 여기 있는데, 자, 이 사주도 우연히, 자, 이 남자가 지금 많죠. 하나, 둘, 이렇게 셋. 특히 이제 이게 5월지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관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편인의 특징이 뭐냐? 이 지속성이 떨어져요. 편인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을 때 이 남자가 자, 우연히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랬을 때 그 부정적인 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남자에 대해서 부정이 꼬리를 물어갖고 자꾸 확대되다면요. 여기서 이별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 편인 같은 경우. 편관. 이게 편관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정관이 지금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경우 정관은 근데 이 묶여있지만 생각은 또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이 합의라는 건 정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인이니까 정관이니까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 아주 좋은 상태를 볼 수 있지만 항상 이 편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여기 또 편관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인성, 애정결핍이 이전에 애정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인이 영향을 주면서 편관, 정관이 이렇게 관사론잡이 됐을 땐 특히 이 편인하고 이 편관하고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혼잡이라고 그러죠. 정관이 있고 이렇게 편관이 있을 때 이런 데는 이 편 쪽으로 즉 흉신 쪽으로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을 때 편관을 만난다는 거는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편관은 다듬어지지 않은 남자 그러니까 유희 뭐 즐거움 어떤 쾌락 이런 쪽에 과 관련된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고전적으로 해석 쭉 해놓은 거 보면 이 정과는 우리가 정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이 편과는 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과는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즉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그런 스타일인데 남편, 본 남편 그런 이미지를 갖는 이 편과는 애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과는 애인으로서는 뭐예요? 이 결혼해서 동거동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사고락을 갖출 수 있는 이 정관하고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혹은 이렇게 행동할 때 보면 굉장히 멋져 버려요. 멋있는 사람이야. 그게 애인이라는 게 멋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집에 있는 남편처럼 물론 생활은 충실히 한다고 그러지만 뭔가 매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이 합리적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 부인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는 남편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권위의식 같은 것 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미라든가 유흥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설레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편과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뭐 누구나 다 똑같죠. 여자 입장에서는 외출했을 때 바깥 남자가 어떤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되죠. 주목하게 되고. 집에 있는 남편이 아무리 멋진 남자여서 결혼했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멋있는지 고마운지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람이 다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집에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잘 빠지고 얼굴이 예쁜 여인하고 자 결혼을 해서 자 아내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은 설레게 할 수는 있지 몰라도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 만남이라는 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외적인 거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뭐 잘 빠졌다 이런 거는요 아무리 멋져도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그렇게 상대를 봤을 때 가슴이 설레이고 그렇게 예뻐 보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상대편을 배려할 수 있는 힘 혹은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같은 게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결혼 생활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나타난 그거에 의해서 자꾸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혼에서는 말로 사랑한다든지 어떤 사랑의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 그러니까 내가 고맙게 느낀다든지 혹은 감사한 일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 남자가 자 콧날에 시큰하게 뭘 느끼는 거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연애할 때 사랑의 개념은 결혼해서 사랑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 이제 정관하고 그럼 문제가 생길 일 없을 것 같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 편인, 이 애정 자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항상 이 속이 허한 상태에서 결혼해서도, 즉, 성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육체적인 거는 이렇게 성인인지 몰라도 항상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어린 아이가 아직까지, 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된 애가 안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니까 이게 정서불안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애정 결핍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자, 물론 이 사주에서는 또 우연히 남자도 많이 있죠. 그러면 애정 결핍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여자는 눈길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편인 인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죠. 일간이 끌어다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인성, 즉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애정결핍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한 남자를 만나도 조금만, 특히 또 편인 특성 때문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조금만 더 이상하게 보여도 본인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편인의 부정이라는 거는 결국 헤어지게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별을 만든다는 거야. 왜냐면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내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통지를 해버리기, 통보를 해. 안 만난다 앞으로. 근데 그게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편인 생각이. 그래서 같은 인성인데 정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뭘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부로 치면 벌써 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문이죠. 공부로 치면은. 뭐 행정학이라든가 뭐 가정학,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편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편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특수학문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편인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철학, 종교, 심리학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체적인 걸 다 분석을 해서 내가 학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일부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물론 편인으로서 장점은 뭐냐면, 자, 어느 일면을 봤을 때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장점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 봐도, 뭐 일부분만 봐도 전체의 흐름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있을 땐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정자보다는 편자가 붙은 건 모든 건 마찬가지요. 편재라든가 편관, 편인, 겁재 이런 경우는 흉신이라고 그러죠. 그 흉신 자체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정관, 편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고 보라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애정결핍이라는 건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인성이 있는데, 사주에 인성이 있는데, 특히 편이 있으면서 그것이 일간이 끌어다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성작용, 즉, 내가 사랑받을 권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 원국에 인성이 일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거를 일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정결핍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자, 사람이 자꾸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도 항상 속에 항상 애정결핍으로 인한 그게 어떤 갈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 나한테 잘해줬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훅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애정결핍이 있는 편인, 정인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인데 그 자체가 일간이 그거를 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애정결핍 현상으로 인해서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훅 빠지는 것 때문에 살아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애정결핍에 대해서, 즉 인성이 있는데 인성을 일간이 끌어다 쓸 수 없는 경우는 애정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갈구했는데 하면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인성이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것도 관심 있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